노년기의 약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회 전체가 노령화되면서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약품 또 건강보조식품까지 따지면 많은 약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득을 분명히 줍니다. 그렇지만은 약이라는 것이 부작용은 없고 효과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은 노년기에 약을 많이 복용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외래에서 겪었던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7세 남자인데 당뇨하고 고혈압이 심하지 않게 경한 상태로 가지고 있던 비교적 건강한 환자입니다. 근데 몇 달째 심하게 소화장애가 생겨서 그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죽으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체중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병원을 방문해서 내시경 검사, 위하고 대장 부분에 내시경 검사도 하고 복부에 CT 검사도 했는데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여러 가지 혈액 검사도 하고 해서나 이 복통의 원인을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소화장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환자가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의 처방전을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갖고 온 그 실제 상황입니다. 8종류의 약을 먹고 있었고 하루에 3번씩 먹는 약으로 따지면 알약수로는 20개 이상의 약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 약 하나하나는 원래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다 보니까 시작된 그 투약인데 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하나하나를 찾아보면 당뇨나 고혈압이 원래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게 주고 그 뒤에는 이제 복통이 있으니까 그게 더해서 약들이 추가로 많이 처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의 약들의 효능은 그 목적이 원래 있었지만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중에는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의 약에서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 약의 효능 외에 부작용이 겹쳐서 이 환자분에서 심한 복통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약을 복용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꼭 필수적인 약 순으로 약을 하나씩 다시 투약을 조정할 것을 권했더니 일단 투약을 중단한 이틀 후에 복통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후에 필수적인 당뇨나 고혈압 약을 조절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제 장기간 입원해 있던 환자인데 평소에 고혈압이 가볍게 있는 외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고를 당해서 대퇴골절이 생겨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됐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소변을 제대로 못 푸는 배뇨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마약성 진통제를 쓴 다음에 소변을 못 봐서 할 수 없이 간략근 이완제인 하루날이라는 약을 사용해서 그 배뇨장애는 어느 정도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루날이라는 약도 그 소변을 잘 보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게 근육 이완제다 보니까 혈관도 이완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이 환자는 원래 고혈압이 있었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이 환자는 이 근육 이완제를 먹은 지 수일 후에 혈압이 떨어져서 실신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고령의 환자에서는 약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작용이 젊은 분들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5세 어르신들이 1인당 복용하는 약의 개수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를 해보니까 대략 한 5개를 먹고 있고 입원한 환자의 경우 뭐 18개도 먹고 또 20개도 이상 먹는
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약 소비량도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사용한 예산을 보면 5조에서 7조, 8조에 가깝습니다. 빠른 속도로 약제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은 이 고령 환자에서 약 소비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폴리팔마시라 해서 노령 환자에서 약을 많이 복용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지난 한 20, 30년간의 통계를 보면 해마다 약을 많이 복용하는 그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에서 이걸 통계를 냈는데 65세 이상의 환자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가지고 통계를 낸 경우 6개 이상의 약을 먹는 환자가 많은 경우는 80%대, 작게는 40%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 약 전체 환자를 중심에 놓고 약이 어떻게 처방되고 있는지를 전체를 조절해주는 주치 제도는 유럽하고는 달리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셨을 때 왜 그 어떤 신체 기능의 변화가 와서 약이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체내 수분의 비중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체지방은 올라가고 소화기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로 약의 해독 기능을 하는 게 간하고 신장, 콩팥인데 연세가 드시면 간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약의 해독 기능도 떨어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가 되면서 이제 만성 질환이 증가하니까 약을 복용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는 요인. 그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을 해독할, 약물을 대사할 능력은 떨어지고 또 연세가 많다 보니까 허약하거나 또 급성 질환이 발생하는 등으로 약을 쓸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물의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에서 부작용이 증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료진과 이제 약 사용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의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청력이나 시력이 떨어진 이는 원인도 있고 이 환자분이 처방받는 약 외에 일반 약이나 건강보조식품도 증가하고 있고 또 복수의 의료진으로부터 그 처방약을 처방받는데 의료진 사이에는 다른 의료진이 이 환자한테 무슨 약을 사용했는지 처방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으다 보니까 유사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DOR이라고 해서 의약품 안전 서비스라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전산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 동일한 그 약의 경우는 이미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했으면 중복 처방이라고 해서 전산창에 바로 뜨게끔 지금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유사약이나 다른 처방들, 이 환자한테 처방된 다른 약은 이 전산 시스템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도 이제 환자분이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건강보조식품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지만은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약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 성분을 모르는 약이나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미 처방된 약하고 새로 처방한 약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과 상담을 할 때 기왕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해서 상담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환자와 같이 의학적으로 참 원인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몸이 악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노령 환자에서는 혹시 약 부작용이 아닌지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점도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